네, 이번에 연구 실행 발표를 맡게 된 선교신학의 이성곤입니다. 어, 앞에서 이제 안 교수님은 순교의 각오로 지금 여기 오셔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6가지 핵심 역량을 다 살펴보는 그러한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2가지 핵심 역량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글로컬 협업 역량과 융합적 사고 역량, 이 2가지에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 2050년까지만 하더라도 70% 가량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인구가 한 80억 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25억 명 정도가 더 도시로 유입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도시의 상황 속에서 선교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는 선교학적으로 기회의 요인이 되겠는데요. 복음을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지역이다라는 것이고요. 2번째로는 그렇게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주거 시설이 부족한 부분들, 환경 파괴, 빈부격차, 인간관계의 구조 변화, 또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축 사회와 고립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뭐 외로움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다변화된 상황 가운데에서 선교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접근했던 게 이 도시화와 선교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핵심 역량 체계에 대해서는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6가지에 있어서 융합적 사고 역량과 글로컬 협업 역량에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학교가 이제 3가지의 인재상을 가지고 6개의 핵심 역량을 두고 있는데 각 6개의 핵심 역량 안에는 2가지씩의 하위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2가지의 하위 역량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역량에 관련되어져 있는 측정 도구를 학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측정 도구를 저는 사용을 했고요. 조금 바꿔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사전 사후 조사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도시화와 선교의 수업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일반 대학원 과정이고요. 총 48명의 학생이 수강을 했습니다. 도시화 현상을 분석하고 도시를 선교적 장으로 이해하고 또 선교적 교회의 역할, 도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 목적으로 삼았고요. 그에 따른 4가지의 수업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도시화 현상을 이해하고 또 통합적인 비전을 형성하고 협력 관계를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도시 선교의 본질과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비판적 성찰, 이 4가지를 수업 목표로 잡았습니다. 첫 주부터 15주 과정으로 진행을 했고요. 첫 주에는 오리엔테이션과 사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주부터 4주차까지는 제가 강의 위주의 수업을 진행했고요. 5주차부터 14주까지는 각 해당되는 실천적인 주제 그리고 현대적 이슈를 토대로 해서 어, 발제를 했습니다. 조를 나눠서 발표를 시켰고요. 일반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좀 고민했던 게 있는데 연구 실행이라고 해서 특별히 컨셉을 뭐 그렇게 잡았던 건 아닌데 단지 인원이 48명이라는 숫자가 들어와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될지 그리고 신학적인 성찰을 어떻게 함께 나눠야 될지가 저한테는 큰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낸 게 뭐였냐면
조를 8개 조로 나눴고요. 그 안에는 선교 신학 과정이 있고 또 반절 정도는 또 탁과 학생들이 같이 들어와 있었고 석박 과정, 통합 과정도 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AI를 통해서 랜덤으로 좀 돌려가지고 섞어서 8개 조로 분류를 했고요. 그 8개 조가 수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저는 수업을 좀 30분 정도 빨리 마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20분 정도를 신학적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각 조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한 내용을 녹취하도록 했습니다. 녹취한 자료를 그리고 이 강의실에 다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강의실에 올리게 되고 또 그 강의 자료를 저는 수업 이후에 30분 일찍 마쳤으니까 네, 그 다음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살펴보고 피드백할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뭔지, 그리고 특징적으로 좀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분류를 해서,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수업의 시작은 그 피드백을 함께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졌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 발제를 갖는 그런 수업 구조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5주차부터 14주차까지 진행이 되고 15주차에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사후 설문조사. 이 설문조사는 사전 설문조사와 똑같은 질문을 사후 설문조사 때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은 저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48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지만 조사 대상으로 활용한 것은 38명입니다. 왜냐하면 각 학생들이 얼마만큼의 핵심 역량이 성장을 했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이름이나 아니면 별명을 그 안에 적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도 그렇게 적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정확히 매칭하는 인원이 38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38개 설문지를 분석을 하게 되었고요. 질적 연구에 있어서는 영양 변화에 대한 인식을 심도 있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참여자를 6개 조에 35명을 대상으로 서면 질문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 안에서 자유스럽게 그 질문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했고요. 그걸 녹취한 것을 받아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수업 목표 달성도는 4.06으로 나왔고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가장 높게 나온 것은 도시를 선교지로 보는 관점 형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장 주안점으로 봤던 항목이기도 했었는데 그게 높이 나왔다는 게 저는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고 있고요. 수업 참여도는 4.13, 그리고 조별 과제와 성찰 참여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수업 만족도는 4.19였고 목회와 선교 사역에 필요한 역량 함량이 가장 높았는데 이것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실제 상황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가장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무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 변화를 살펴보면요. 문화적 표현력과 글로컬 시민 역량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예, 여기에 지금 그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진 않은데요. 이제 3점, 한 3.6점 정도에서 그 이상 4점 몇 점으로 좀 올라간 것 같고요. 글로컬 시민의식도 이제 향상된 것으로 보아서 이 두 수치가 다 올라간 것으로 보아서 글로컬 협업 역량 변화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융합적 사고 역량도 마찬가지로 1.33점, 1.35점 이렇게 각각 비판적 사고력과 통합적 사고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와서 융합적 사고 역량의 변화에 있어서도 상당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질적 연구 결과에 있어서는 어, 그 부록에 보시면은 4가지 질문을 하게 했는데요. 이 4가지 질문도 각 역량 그리고 하위 역량에 해당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응답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 이해와 문화적 포용력 심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표준이 아니라 상대방, 특별히 외국인은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다문화 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수업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다시 맞아야겠다라는 이런 응답들이 있었고요. 또 글로컬 시민의식과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그 사고 능력의 발달에 관련된 부분은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사회과학 분야이기도 한데 지역 조사의 방향성과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을 잡을 수 있었다. 또 지역의 필요와 맥락에 적합한 사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응답했고요. 세 번째로는 신학과 사고 융합적 사고 역량 분야에서 신학과 타학문 영역의 융합을 통한 관점 재구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도시를 재화 물질주의 경쟁과 단절의 상징으로 이해했지만 도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관점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밑에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또 복잡한 도시 문제에 대한 선교적 시각의 통합적 이해 관련해서는 팀 켈러의 그 문장을 인용을 했는데 도시를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 교회 중심 구조에서 도시 전체의 공공선을 위한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선교적 감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고 나서 이 함의적인 부분을 네 가지로 조금 간추려 봤는데요. 먼저는 사례 중심 학습의 효과성입니다. 실제 도시 선교 사례를 학생들이 조사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실천적 역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융합적 접근의 중요성인데 신학과 이제 뭐 인구학이나 사회과학이나 또 뭐 AI나 디지털 관련된 부분도 다 연결이 되는데 이런 융합이 학생들의 사고 영역에 있어서 확장에 기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성찰적인 부분은 조별 성찰 활동이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었고 또 그 발제에 있어서 비판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면서 비판적 사고력과 통합적 사고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론과 실천의 연결에 있어서도 이론적 학습이 실천적 다짐과 구체적 사역 계획으로 이어지는 전인적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함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연구한 그 연구 결과와 함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래 선교 교육에 있어서 발전 방안을 세 가지로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는 역량 기반의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6가지 설정을 하고 있지만 각 과목별로 강조점을 두는 역량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역량에 맞는 교육들을 해나감으로써 실제적인 그리고 뭐 환류 체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 가능성이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실천적 경험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도시 선교 현장과의 연계, 실제적인 실천 현장을 방문하고 또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같이 연계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수님들의 역량 강화에 있어서 6개의 핵심 역량이 있지만 각 핵심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 역량별 교수법 워크숍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 신학교 안에서 이제 타과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팀 티칭을 이제 다른 과의 교수님들이 들어오셔서 팀 티칭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일반학 쪽에서도 그런 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그런 팀 티칭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학제 간 협력을 장려해서 교수님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